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포메이션은 3-4-3이며 보렐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겸비한 중심 자원이다. 벨루필레이는 측면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뛰어나고 박스 진입 이후 침투 패턴이 다양하다. 어비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템포 조절과 압박 대응이 모두 가능한 전술 핵심축이다. 호주는 유럽파 중심 구성으로 피지컬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제공권을 활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홈에서의 라인 유지 능력과 박스 안 경쟁력은 아시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 항상 우위를 보여왔다. 일본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루아시는 전방에서의 연계와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움직임형 스트라이커다. 도알리츠는 측면에서의 탈압박과 전환 연결에 능하지만 피지컬 접점에서는 밀리는 장면이 잦다. 엔도는 중원에서 수비 전환은 우수하나 제공권 경합과 압박 회피 속도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다.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으로 이번 경기에선 로테이션 운영이나 전술 실험이 병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거리 비행 이후 컨디션 난조가 동반될 수 있는 구간으로 경기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매치는 피지컬적 우위와 체력, 세트피스 효율성에서 호주가 유리한 구조를 점하는 경기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세트 플레이 상황마다 위협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좌우 윙백의 전개 이후 코너킥 상황에서 반대편 팝포스트 침투가 매우 정확하게 수행되는 전술을 장착 중이다. 일본은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이후 선수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고 긴 이동거리로 인해 경기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섬세한 패스 전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피지컬 맞대결 상황과 박스 안 제공권 대응에서는 열세가 명확하다. 결국 높이와 체력 그리고 집중도 유지라는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호주가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호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포메이션은 3-4-3이며 로메니는 전방에서 속도와 침투 타이밍이 우수한 핵심 스트라이커다. 오라트망고에는 이선에서의 압박과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며 빠른 역습 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펠루페시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술적인 위치 이해도가 높은 자원이다. 인도네시아는 홈 경기에서 빠른 수비 전환과 간결한 롱패스를 통해 실리적 역습 전술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무덥고 습한 환경에서 상대 체력을 소모시킨 후 후반전 승부를 거는 방식이 빈번히 나타난다. 중국 포메이션은 4-1-3-2이며 웨이스아오는 제공권은 우수하나 활동 반경이 넓지 않고 역습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장위닝은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하프스페이스 공략 능력은 다소 평이한 수준이다. 쉬하오양은 중원 전개 능력은 있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 패스 미스와 실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점유율 중심의 플레이를 추구하지만 날씨와 잔디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무더운 기후 속 원정 경기에서는 활동량 저하와 라인 간격 벌어짐으로 인해 역습에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과 체력만이 아닌 환경이 경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떡잔디의 특수 환경을 홈 이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팀이며 전형적인 빠른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통해 상대 체력을 뺀 후 후반 흐름을 장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중국은 점유율은 가져갈 수 있으나 습도와 그라운드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라인 간격 조절이 어렵고 역습에 대한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보다 환경 적응력과 효율성 싸움에서 인도네시아가 우세를 보일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도네시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UAE.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카이오 루카는 측면에서 볼 운반과 침투 시도에 능하지만 피니시 결정력은 들쭉날쭉하다. 루안진유는 이선 중앙에서 전진 패스 연결에 능하고 루즈한 흐름 속에서 간헐적인 기회를 노리는 유형이다. 파비오 리마는 중원에서 볼 소유는 안정적이나 빠른 전개나 돌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최근 성적 부진으로 인해 벤투 감독이 경질됐고 새롭게 부임한 코스민 감독은 아직 전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실험 단계에 있다. 전체적으로 팀 내부의 정비 시간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 경기에서는 모험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포메이션은 3-4-3이며 쇼무로도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에 강점이 있으나 박스안까지의 접근 빈도는 제한적이다. 파이줄라예프는 간헐적인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체 전술 흐름은 보수적인 위치 유지에 집중된다. 슈키로프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1차 압박 차단과 커버에 특화되어 있으며 빌드업보다는 전진 차단에 비중을 둔다. 이번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낮춰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습보다는 공간 차단에 주력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실리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우즈벡 전술 특성상 경기 전체의 리듬이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운 환경이다. 토킹 코멘트. UAE는 감독 교체 직후 전술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도기 단계로 당분간 수비적 균형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코스민 감독은 루마니아 출신으로 조직력 중심의 플레이에 능하나 부임 초기 단계인 만큼 모험적인 전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우즈베키스탄은 3백 수비를 깊숙이 내린 상태에서 안정지향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보다는 수비적 압축과 공간 차단을 통해 점수를 지키는 형태로 접근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양팀의 전술 스타일이 만나게 되면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찬스도 제한적이며 실점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서로를 경계하는 흐름 속에서 경기 자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 승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만. 포메이션은 4-2-3-1이며 2-3할 4부이는 제공권 장악과 연계 플레이에 무난한 스트라이커다. 자밀 알 야마디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은 가능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의 탈압박은 다소 미흡하다. 살라 알 아하예이는 이선에서 활동량은 풍부하나 공간을 열어주는 침투보다는 뒤를 받치는 조력 역할이 강하다. 최근 홈 경기에서도 전반적으로 수비 집중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측면 수비 시 스위칭 타이밍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빠른 볼 전환을 동반한 측면 수비 대응 시 공간을 비우는 실책이 반복되며 후반전 실점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요르단.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잔 알 라이마트는 좌측 전개를 유도하는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 조절이 뛰어난 자원이다.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는 피지컬 기반의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측면 1대1 상황에서 높은 위협을 가하는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형 윙어다. 니자르 알 라시다는 중원에서 공 소유 후 볼 전환과 패스 타이밍 조율이 우수하며 전체 공격 시퀀스를 조율하는 핵심 연결골이다. 요르단은 공격 전개 시 좌측 공간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우측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전형적인 측면 고립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는 1대1 상황에서 풀백을 밀어붙이는 돌파 후 컵백 또는 직접 슈팅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요르단의 우측 아이솔레이션 전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알마르디, 라시단, 나이마트 등의 좌측 유인 역할을 통해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내고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가 1대1로 고립된 상황에서 압도적인 피지컬과 드리블을 활용해 실질적인 찬스를 만드는 구조다. 오만은 이러한 좌우 스위칭 전개에 취약한 수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측면 대응에서 라인 간격을 자주 무너뜨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과 커버 범위가 줄어드는 오만 수비 라인을 고려하면 요르단이 지속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측의 알마이너스타마리와 전반적인 전개 구조에서 요르단이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만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레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흐디 압드 알자바르는 전방에서 연계에 강하지만 제공권 경쟁력은 제한적이다. 알리 마다는 이선 침투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에 참여하지만 전환 속도에서 아쉬움이 있다. 모하메드 마르우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은 가능하나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다. 바레인은 최근 홈 경기에서도 수비 밸런스 유지에는 안정감을 보였으나 빠른 역습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수비 간격 붕괴와 속도 대응 실패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포메이션은 5-4-1이며 마르완 알 사하피는 좌측에서 볼 운반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자원이다. 페라스 알 브리카는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등지고 버티는 능력과 침투 타이밍이 우수한 중심 스트라이커다. 무사부 알 주와이르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역습 전개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브르나르 감독 체제에서 사우디는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을 기본 틀로 삼으며 500라인을 바탕으로 상대를 유인한 뒤 전원 타이밍의 치명타를 노리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전술 완성도가 높고 후반 들어갈수록 전환 속도와 움직임의 날카로움이 살아나는 팀 특성을 유지 중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분배 능력에서 사우디가 명확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사우디는 5-4-1을 통해 낮은 라인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역습 구간에서 측면과 중앙을 빠르게 활용하는 전형적인 실리 전술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알브리칸과 알주와이르의 콤비네이션은 공간 활용과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강점이다. 반면 바레인은 공격 템포가 일정하지 않고 후반 들어 체력 저하에 따른 수비 전환 속도 저하가 강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 흐름상 사우디가 상대를 유인한 후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레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포메이션은 4-3-2이며 리일성은 최전방에서 뛰어난 순발력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핵심 공격 자원이다. 백충성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세컨드 볼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국철은 전환 타이밍에서 정교한 킬패스를 통해 찬스 생성에 기여하며 역습의 연결고리로서 높은 전술 효율을 보인다. 북한은 수비 시 4-4-2의 두 줄 수비 형태로 간격 유지와 압박 타이밍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볼을 탈취한 이후 빠른 전개와 수직 전환을 통해 단시간 내에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실리형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포메이션은 5-3-2이며 카이메르크는 좌측에서 빌드업과 전개를 시도하나 제공권 장악력은 제한적이다. 슈크로프는 중원에서 압박 대응은 무난하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수비 복귀 속도가 느리다. 자리프베코프는 중앙 수비에 위치하지만 커버 범위가 좁고 역습 차단보다는 박스내대인 수비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팀 전술 자체가 수비 안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가 고르지 못하며 상대가 빠르게 역습으로 침투할 경우 스피드 대응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두 줄 수비 빠른 전환이라는 구조적 틀이다. 북한은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촘촘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인터셉트 이후 빠른 역습 전개로 단숨에 상대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강국철은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정확히 찔러주는 킬패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일성은 빠른 스피드와 세밀한 볼터치로 키르기스스탄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 자원이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수비 블록은 유지되지만 스위칭 상황에서 응답 속도가 느리고 역습 차단과 커버 능력에 불안 요소가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북한이 수비적으로 밀집한 이후 속공 전개를 통해 결정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북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알모에즈 알리는 전방에서의 넓은 활동폭과 공간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자원이다. 아크람 아피프는 드리블 돌파와 좌측 전개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팀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압두라지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커버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나 과부하 구간에서는 후방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 문제는 핵심 수비수 루카스 멘데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며 3백 구조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조직적인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려워졌고 세컨드볼 처리나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도 불안 요소가 감지되고 있다. 이란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레미는 피지컬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자한 바크시는 우측에서의 커싱과 중거리 슛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에자톨라이는 중원에서 빌드업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란은 전체적인 라인 간격 유지가 뛰어나고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전환하는 역습 루트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다. 특히 아즈문까지 벤치에서 대기할 수 있어 전방 자원의 무게감과 로테이션 유연성이 매우 우수하다. 전반적인 완성도에서 상대보다 앞서 있으며 수비 안정성과 공격 결정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수비 핵심 부재로 인한 공백이 경기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카타르는 전방 전개 능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후방 라인에서의 조직력 이탈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란은 핵심 전력을 모두 유지한 채 타레미와 자한바크시를 중심으로 공격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결국 수비의 안정성과 전방 자원의 완성도 차이가 이번 경기의 흐름을 가를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카타르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최전방에는 190cm 장신 공격수 아이맨 후세인이 타깃맨으로 배치되어 있다. 아이맨 후세인은 제공권 싸움에 강할 뿐 아니라 박스 안에서 연계 플레이까지 가능한 전천후 스트라이커다. 좌측 윙포워드 알리 자심은 드리블 돌파에 능하며 우측에서의 박스 침투도 활발한 편이다. 중앙 미드필더 암자드 아트와는 수비 사담과 볼 배급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중원 컨트롤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 대한민국. 포메이션은 4-2-3-1이며 원톱으로는 오세훈이 나서고 이선에는 황인범과 이재성이 배치되어 있다. 이재성은 좌우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공격의 전개를 책임지고 있고 황인범은 빌드업의 핵심 축을 맡고 있다. 다만 김민재의 부상 공백이 매우 뼈아픈 상황이며 수비 조합에서 중심을 잡아줄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태석과 조현택은 아직 국제무대 경험이 부족하고 라인 간격 조절에서도 미숙함을 보이고 있어 측면 수비의 불안 요소가 크다. 토킹 코멘트. 한국은 손흥민과 김민재의 동시 이탈로 인해 경기 흐름의 주도권을 잡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박스 안 제공권 수비에 약점을 보이는 조현우 골키퍼의 공중볼 처리 능력은 이번 매치업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이맨 후세인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의 고공 폭격은 충분히 한국 수비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다. 양쪽 풀백 수비 조합 또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리, 자신과 연계되는 사이드 공격도 허용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이라크 승 강추.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쿠웨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파와즈는 일선에서 수비 부담을 안고 있으나 결정적인 찬스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 모하마드 다음은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나 크로스의 완성도는 낮은 편이다. 아마드 알 데피리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전방 투입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효율적인 전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이선과 최전방 간격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전체적인 공격 템포가 끊기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외삼하부 알리는 제공권 경쟁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마무리 결정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타메르세얌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플레이메이킹을 시도하지만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오다이 카르부는 수비적 기여도는 높지만 공수 전환 과정에서 공격 템포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진 압박은 약하며 삼성과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기는 간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술 완성도는 낮은 편이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수비 조직을 우선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격적인 움직임은 제한적이며 이선과 최전방 간 연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쿠웨이트는 측면 전개 이후 마무리 과정이 단조롭고 팔레스타인은 결정적 기회에서 정확도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전술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태로 무득점 혹은 소수득점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켈 오야르사발은 전방에서의 침착한 마무리와 연계 능력이 강점인 자원이다. 라민 야말은 좌측에서의 단독 돌파와 드리블 능력이 돋보이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컵백 연결이 매우 위협적이다. 다니 올모는 중앙에서 탈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수비 가담 시에도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시즌 들어 세대 교체에 성공한 이후 스페인은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과 전개 템포가 매우 정교해졌다. 야말이 상대 풀백을 완전히 흔드는 구조가 확립된 상황에서는 전방 유기적인 침투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프랑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음바페는 전방에서 공간 활용과 속도는 위협적이지만 지나치게 그에게 의존하는 전술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덴벨레는 클럽에서는 퍼포먼스가 향상됐지만 대표팀에서는 데샹 감독이 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올리세는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경기 내에서 기복이 있으며 중원과의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좌측 풀백 에르난데스가 상대 측면 대응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고 전체적인 공격 루트가 다양하지 못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창의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4-2-3-1 전형을 사용하지만 전술 다양성과 전개 완성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스페인은 라민 야말의 측면 압도력과 오야르사발의 박스 안 침투가 강한 연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드필더 라인도 넓은 시야와 템포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음바페 중심의 단일 루트 전개에 의존하며 덴벨레의 포지셔닝과 활용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결국 전체적인 유기성, 창의성, 수비 대응 모두에서 스페인이 우위에 있으며 홈 2점까지 감안하면 승리 가능성이 충분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페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콰도르 포메이션은 3-3-3이며 아발로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 능력을 동시에 갖춘 중심 스트라이커다. 알미로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전진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유하며 후반전까지도 활력을 잃지 않는다. 엔시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조절을 담당하며 상대 전환 흐름을 끊어내는 기민한 판단력이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홈 경기에서 에콰도르가 갖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지대 2점이다. 산소 농도가 낮고 호흡이 힘든 환경은 원정팀에게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며 특히 후반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 포메이션은 4-3-2이며 비냐스는 기술적 능력은 있으나 공간 침투에 치중된 플레이로 공소유가 길어질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올리베라는 좌측에서의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전진 전개가 특징이지만 고지대 환경에서는 후반 급격한 피로 누적이 우려된다. 벤탄쿠르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볼 커버 능력이 준수하지만 넓은 활동 반경이 필요한 고지대 환경에서는 호흡 부담이 클 수 있다. 브라질은 전력 자체는 여전히 강력하나 에콰도르의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된 100% 경기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빠른 템포 유지나 압박 회복이 반복되는 전개 속에서 몇몇 선수들의 체력 고갈과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보다 환경이 먼저 작용하는 고산지대 특유의 매치다. 에콰도르는 홈 어드밴티지를 넘어서 환경 적응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이다. 브라질 선수들은 호흡곤란, 순환기 부담, 체온 조절 등의 변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조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에콰도르는 체력 분배와 공간 점유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전개를 보여준다. 결국 기량이 아닌 현지 적응도와 체력 운영 능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콰도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라과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발로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에서 강점을 지닌 스트라이커다.
알미론은 좌측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중간 지점에서의 컷인 플레이를 통해 찬스 창출에 능한 자원이다. NC소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방 패스 능력을 기반으로 플레이메이킹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세 명의 연계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공격 루트로 이어지며 박스 안에서의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방 3인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우루과이 수비진을 흔들며 우세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루과이 포메이션은 4-4-2이며 비냐스는 최전방에서의 제공권 경합보다는 공간 활용에 치중하는 유형이다. 올리베라는 측면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크다. 벤탄쿠르는 중원에서의 수비적 기여도는 있지만 공격 전개 시 방향성과 속도 조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과거 디에고 포를란, 수아레스, 카바니와 같은 전설적인 공격 자원들이 이끌던 우루과이와는 달리 현재는 세대교체 실패 이후 전체적인 전력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공격 템포와 조직력, 압박 강도 모두에서 과거의 명성을 재현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토킹 코멘트. 파라과이는 NC소를 중심으로 한 전방 빌드업과 이선 연계가 매끄럽고 좌측에서 알미론의 침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알미론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면 아발로스가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마무리를 책임지는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반면 우루과이는 세대교체 이후 전방 결정력과 압박 전개 모두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원 중심축의 기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전반적인 전력 완성도, 전방 유기성, 전술적 일관성 모두에서 파라과이가 앞선 흐름이다. 전통 강호 우루과이가 더 이상 무서울 이유는 없으며 이번 매치는 홈팀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라과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칠레. 포메이션은 4-3-3이며 바르가스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세컨드볼 대응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오소리오는 측면에서 돌파 시도가 많지만 수비 가담이 느슨하며 전환 속도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비달은 중원에서의 경험치는 높지만 활동량은 과거보다 다소 떨어졌고 후반 체력 소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풀백과 측면 미드필더 간의 커버가 불안전해 하프스페이스 공간 노출 빈도가 높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비 부담이 측면에서 중앙까지 확산되는 불안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포메이션은 4-1-3-2이며 전술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양측면 윙포워드와 풀백 자원들이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라인을 올려 측면 침투 하프스페이스 돌파를 자주 시도한다. 알마다는 최근 공격 템포 유지와 결정적 패스 연결면에서 눈에 띄는 경기 감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맥앨리스터는 후방 지원뿐 아니라 전방 연계에서도 완성도가 높아 전체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로 기능 중이다. 전방 압박의 강도와 침투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한 칠레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토킹 코멘트. 칠레는 경험 많은 베테랑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동량과 커버 능력에서는 아르헨티나보다 뒤처지는 구도다. 특히 측면 커버가 불안전하고 중원 라인과 수비 라인 간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4-1-3-2 전형을 바탕으로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구조를 갖췄다. 알마다의 날카로운 침투, 맥앨리스터의 연계, 페르난데스의 템포 배급이 조화를 이루며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전체적인 조직력과 공격 흐름 완성도에서 아르헨티나가 앞서 있으며 수비적으로 버거운 칠레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칠레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